자,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핵심만 쏙쏙 재미있는 한문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전 시간까지 했던 내용 혹시 기억하시나요? 제일 처음에 우리가 역사 이야기를 하면서 단군왕검, 고조선 건국과 관련한 이야기를 좀 살펴봤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고구려를 세웠던 주몽에 대한 이야기를 좀 살펴봤었죠. 자, 오늘은 그 이후 시기에 발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 발해라는 나라에 대한 역사 기록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적혀 있는지 발해고라는 역사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를 좀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들 교과서 119쪽에 보면 가운데 사진에 보이죠? 단재 신채우가 역사를 잊은 민족은 재생할 수 없다. 그리고 영국의 수상이었던 처칠 수상이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 두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전달하려고 했던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 그만큼 역사를 잊는 것을 경계하고 자신의 삶의 바탕이 된 소중한 역사의 가치를 꼭 되새겨 보라라는 내용이겠죠. 그런데 우리나라 역사에서 이 발해라는 나라가 분명히 존재를 했었다. 당시 해동성국이라고 많이 불리기도 했었었죠. 근데 이 해동성국이라 불렸던 발해에 대한 역사 기록이 우리나라가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제대로 기록을 해 두지 않았던 거예요. 자, 먼저 발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발해는 고구려 장수 대조영이 한반도 북쪽과 만주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도읍해서 그 지역의 말갈족을 흡수해서 지배청인 고구려인과 피지배청인 말갈족으로 구성된 나라였다. 고구려 유민을 중심으로 세워진 발해는 제도와 풍속, 문화 등에서 다양한 방면에서 고구려의 모습과 유사한 부분이 많았다. 지배층은 활쏘기 말타기 그리고 고구려의 씩씩한 기상을 이어나갔고 기와 장식이나 토기, 무덤 등에는 고구려 양식을 계승하여 독자적으로 발전시킨 모습이 나타났다. 발해의 건국에 따라 우리나라는 남쪽의 통일신라, 북쪽의 발해 이렇게 남북국 시대가 되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른쪽에 보면 위에 붙어 있는 부분이 아마 발해 지역이 될 것이고요. 아래쪽에 남쪽에 있는 부분이 이제 신라 지역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남북국 시대가 분명히 존재했었는데 조선 시대 때 유득공이라는 사람입니다. 유득공. 조선 후기 때 유득공이라는 학자가 여기 잘 그림이 잘 보이진 않지만 여기 적혀 있는 글자가 3으로 시작해서 이게 삼국에 대한 역사예요. 삼국사. 삼국에 대한 역사서를 좀 살펴보다가 이상한 점이 발견했던 거예요. 왜 분명히 발해라는 나라가 존재했었고 거기에 대한 역사 기록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역사 기록이 남아있질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이 되어서 우리 오늘 배울 이런 내용으로 발해고라는 적어 볼게요. 발해고라는 역사서를 편찬하게 됩니다. 우리 교과서 원문에 실려 있는 내용은 발해고의 서문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유득공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이 내용을 썼을까? 한번 내용을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읽어보니까 고려 불수 발해사 지 고려지 부진야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여러분들 밑줄 한번 그어 볼게요. 자, 고려 나라 이름 나왔습니다. 그죠? 그리고 발해 나라 이름 나왔습니다. 그냥 네모 칠까요? 계속해서 나올 것 같으니까. 자, 고려 치고요. 발해 쳤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도 고려 쳤습니다. 나라 이름이니까 그냥 한꺼번에 처리하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려가 불수했대요. 자, 여러분들 숫자 한번 동그라미 한번 치겠습니다. 수. 자, 이 수라고 하는 글자는 우리가 보통 의미로 닦다,
닦을 숫자라고 많이 외우거든요. 뭔가를 닦다, 수련하다 라는 뜻인데 여러분들 혹시 편수하다 라는 말 들어봤나요? 편수하다. 편수하다. 책을 편수하다 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편수하다는 말이 좀 어려우면 다르게 편찬하다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닦을 숫자는 뭔가 정리를 해가지고 어떤 지저분하게 여기저기 어지러져 있는 것들을 잘 가지런하게 정리를 해서 싹 모아서 일목요연하게 자신의 몸에 맞도록 닦아두는 것을 이 수라는 한자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 숫자의 의미를 약간 의역을 해가지고 편찬하다, 편수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발에 사 나왔네요. 사라는 글자는 무슨 사자죠? 역사라는 산자죠. 역사사.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고려가 불수했대요. 편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뭐를? 발해의 사, 발해의 역사를 편찬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겠죠? 발해의 역사를 편찬하지 않았다. 그랬더니 편찬하지 않은 것을 보니까 이 사람이 유득공이라는 학자가 지하겠다고 해요. 지자가 무슨 지자죠? 알다 지라는 글자죠. 자, 알겠다. 뭘 알겠느냐? 고려지 부진냐?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여기서 체크해야 되는 한자 하나 있네요. 지 나왔습니다. 자, 이 지라고 하는 글자는 상당히 여러 번 나왔던 글자죠. 자, 지. 우리가 보통 어조사지라고 많이 외우고 이 지자는 뭐 가다 라는 뜻으로 쓰이기도 하고 보통은 무엇무엇의 뭐뭐 하는 아니면 무엇이 뭐뭐가와 같은 주격조사 역할을 하기도 하죠. 그리고 그것이라고 해서 대명사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이 지라고 하는 글자는 보통 이런 의미로 쓰이는데 여기서는 고려라는 주어 다음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해석을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고려가 무엇 무엇이 이렇게 해석하는 게 더 낫겠네요. 그래서 여기서의 의미는 뭐뭐가 이렇게 주격 조사로 풀이를 해주겠습니다. 고려가 불진했다고 합니다. 뭐뭐 하지 않았는데 뭘 하지 않았느냐? 진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진자는 떨치다라는 글자거든요. 그래서 아니 불자랑 붙여서 떨치지 못했던 걸 알겠다라는 건데 이 떨치다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부르르 부르르 부르르르 떨다. 그러면서 뭔가 진동이 느껴진다라는 게 진짜거든요. 나라가 그만큼 융성하게 두두두두두두 이렇게 팍 퍼져 나가지 않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실제로 유득공이라는 학자는 고려에 대해서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떨치지 못했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뒤에 있는 야라고 하는 글자는 무슨 야자죠? 어조사야 해가지고 문장에서 쓰이는 역할이 어떤 거였습니까? 마침표 역할로 사용을 했었죠. 자, 그러면 이어서 해석해 볼게요. 알겠다. 뭘 알겠느냐? 고려가 떨치지 못했다라는 것을 이런 점을 알겠다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석자에 이렇게 들어갔네요. 석자. 석이라고 하는 글자 자체가 옛날을 뜻하는 한자죠. 옛날. 그리고 자라고 하는 글자는 우리 보통 사람을 뜻하는 거 아니면 뭐뭐 하는 것 이렇게 나타내는데 여기서처럼 옛날이라고 하는 시간을 나타내는 말이 같이 붙여서 썼어요. 옛날이라는 것 말이 안 되잖아요. 옛날이라고 하는 사람 말이 안 됩니다. 시간을 나타내는 말이 썼을 때 합쳐가지고 이 말 자체를 합쳐가지고 옛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옛날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옛날에 그 다음 읽어보니까 고씨 거우북 왈고구려 부여씨 거우서남
왈백제, 박석김씨, 거우 동남, 왈신라. 선생님이 일부러 좀 이렇게 비슷하게 쓰이는 한자들을 좀 모아놨습니다. 한번 체크를 좀 해볼까요? 자, 가만히 보면 우라고 하는 글자가 같은 위치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죠. 그죠? 자, 그리고 왈이라고 하는 글자도 같은 위치에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죠? 자, 거라고 하는 글자도 같은 위치에 반복적으로 나오네요. 자, 우자 표시한 부분도 네모로 좀 깔끔하게 좀 할게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 글자부터 먼저 좀 해석을 해볼게요. 자, 거라고 하는 글자는 무슨 거자죠? 여러분들 거주하다라고 쓰는 글자이기 때문에 거주하다, 살다라는 글자죠. 살다. 그다음 체크해야 되는 글자가 우라고 하는 글자인데요. 자, 이 글자는 많이 나오는 거니까 상당히 중요한 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우라고 하는 글자의 의미는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어떤 글자와 동일하게 쓰이느냐? 어라는 글자와 동일하게 쓰입니다. 어자죠. 이 글자는 어조사라고 하는 글자였고, 이 어조사 어자는 문장에서 보통 풀이가 어떤 식으로 되는 거였습니까? 무엇 무엇에, 누구 누구에게, 어디 어디에서, 아니면 무엇 무엇보다와 같은 비교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쓸 때 어자가 쓰였습니다. 자, 어자가 이렇게 쓰이는데요. 이 어조사 우라고 하는 글자는 어자와 거의 동일하게 쓰입니다. 그죠? 이렇게 좀 이해를 해두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네모 쳤던 왈이라고 하는 글자 있죠? 왈자는 무슨 왈입니까? 왈, 말하다라는 뜻이죠. 말하다. 말하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우리 여기에서도 이제 뭐가 나옵니까? 나라 이름이 나오니까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자, 요 세 글자짜리 있어요. 나라 이름 고구려죠. 그리고 두 글자짜리 백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글자짜리 신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이렇게 체크를 좀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거 이제 처음부터 해석을 해봅시다. 옛날에 고씨가 시자는 성씨를 나타내는 글자죠. 성씨가 고씨였나 봐요. 누구를 나타낼까요? 고주몽이겠죠. 주몽. 고씨는 주몽을 나타내는 거겠죠. 주몽. 그래서 고씨가 살았습니다. 어디에서 살았을까요? 북쪽에 살았대요. 뭐뭐에서라고 풀이가 하면 되겠네요. 근데 어느 쪽에? 북쪽에 살았답니다. 북쪽에 살아서 왈고구려라고 했다고 해요. 왈고구려. 아, 고씨가 북쪽에 살아서 그쪽 지역을 고구려라고 했다. 그 다음 나오는 성씨가 또 있네요. 부여씨라고 나옵니다. 부여씨. 자, 부여씨. 자, 부여라는 성을 가진 사람들이 거했대요. 거했어요. 어디에서 거한 거겠죠? 살았습니다. 어디에서 살았습니까? 서남쪽에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쪽을 지역을 가리켜서 우리 뭐라고 했습니까? 백제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전 시간에 고주몽이 이제 도읍을 정하고서 고구려라는 도읍을 정하고서 그 주몽의 아들 두 명이 내려와 가지고 백제, 십제, 처음에 십제라는 나라, 그 다음에 백제라는 이름으로 또 변천했다가 자, 이런 일련의 과정 중에 있었죠. 자, 그 당시 그쪽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이 부여씨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을 백제라고 불렀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박석, 김씨 이렇게 됐네요. 박씨, 석씨, 김씨 이렇게 됩니다.
박 씨는 우리 잘 아는 사람이에요. 누굴 나타낼까요? 박혁거세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석 씨는 석탈해라고 하는 사람. 그 다음에 김 씨는 김알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박 씨, 석 씨, 김 씨가 거했을 때요. 살았어요. 어디다가 살았습니까? 네, 동남쪽에 살았대요.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마찬가지 살았어요. 어디다가 살았느냐? 아니죠? 다시 잘못했네요. 살다를 지우고서 살다를 지우고서 뭐뭐에서라고 해야 되죠? 어디에서 살았나요? 동남쪽에 살았대요. 그래서 왈 뭐라고 했습니까? 신라라고 말했다. 이렇게 풀이가 되죠. 자, 전체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옛날에 고씨가 거우북 북쪽에 살았다. 그래서 고구려라고 말했다. 마찬가지 부여씨가 서남쪽에 살아서 백제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박석김 씨가 동남쪽에 살아서 신라라고 하였다. 아, 해석 순서가 똑같네요. 그죠? 전체적으로 똑같은 문장 형태로 지어진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 볼게요. 자, 그냥 간단하게 35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되면, 자, 이 중에서 북쪽에 이쪽 지역에 고구려가 있었고, 그리고 서남쪽에, 자, 서남쪽에 백제가 있었고, 동남쪽에 신라가 있었고, 이렇게 구분이 되었다라는 거죠. 삼국시대겠네요. 자, 뒤에 나오는 내용을 보니까 시위 삼국 이렇게 적혔습니다. 와, 선생님이 맞췄어요. 시위 삼국. 자, 삼국이라는 말 나오네요. 자, 삼국. 자, 네모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삼국. 그래서 글자를 좀 살펴보니까 기억해야 되는 글자 시라고 하는 글자가 나왔습니다. 시 꼭 체크 좀 해두시고, 자, 시자는 두 가지 의미로 쓸 수가 있습니다. 이 시라고 하는 글자는 옳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기도 하고요. 아니면 이것저것을 나타낼 때 이것이라는 말로 쓰이기도 합니다. 두 가지 의미인데 여기서는 문장의 첫머리에 나왔으니까 당연히 무슨 뜻이겠어요? 이것 이렇게 해석해 주는 게 좋겠죠. 이것을 가리켜서 위 나왔습니다. 위. 자, 위자는 우리가 하다위라고 많이 외우거든요. 여기서는 약간 의역을 하죠. 하긴 하는데 뭐뭐라고 하다 이렇게 의역을 합시다. 이것을 뭐뭐라고 한다. 뭐라고 하느냐? 여기 적힌 것처럼 삼국이라고 한다. 삼국시대였다라는 거죠. 삼국 세 나라라고 했다. 그러니까 그 다음 내용을 보니까 의기유 삼국사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의라고 하는 글자는 마땅히라는 뜻입니다. 마땅히. 그 다음에 기 있는데요. 이 기자는 그 기라고 해서 여기 특정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 말을 할 때 그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냥 단순하게 그라고 해석합시다. 마땅히 유 했습니다. 유자가 무슨 유자죠? 있다. 존재하고 있다. 뭐가 있었느냐? 삼국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죠? 삼국사. 삼국의 역사가 있었다. 삼국이 어느 나라였습니까? 고구려. 좀 전에 봤던 고구려, 백제, 신라. 당연히 이 세 개 나라의 역사가 있었다. 그러니까 자, 이라고 하는 글자가 있었네요. 자, 이자는 접속사로 쓰이는 말을 이어주는 접속사였죠. and, but과 같은 접속사 이런 게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 고려라고 하는 나라, 그죠? 네모 치겠습니다. 이 고려라고 하는 나라가 뭐 했습니까? 이번에
이번에 수했대요. 수. 자, 숫자는 앞서도 나왔던 글자죠. 앞에서 우리 뭐라고 했습니까? 수. 원래는 닦다. 그죠? 원래는 닦다라는 뜻이지만 여기서는 편찬하다라고 해석했었죠. 여기서도 마찬가지 편찬하다. 그 역사를 편찬한다. 근데 그 뒤에 나오는 글자가 있어요. 그 뒤에 나오는 글자는 뭡니까? 지라는 글자가 쓰였네요. 자, 지자 같은 경우는 우리 좀 전에 살펴봤죠. 자, 지자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네요. 지자는 가다, 뭐뭐의, 무엇무엇이가, 그 다음에 그것 이렇게 쓰였는데 여기에서는 무슨 의미로 쓰일까요? 고려가 편찬했다, 뭘 편찬했다? 그것이라고 풀이하는 게 좋겠네요. 자, 그것이 뜻하는 게 뭡니까? 그러면 대명사니까 앞에 나왔던 말 요거를 나타내는 거겠죠. 삼국의 역사. 삼국의 역사를 편찬하는 것은 적혀 있습니다. 시다라고 적혔네요. 자, 시자는 위에도 나왔지만 옳다 아니면 이것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서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당연히 옳다라고 해석하는 거겠죠. 자, 그리고 문장의 제일 마지막에 있는 이 글자는 어조사 의라고 하는 글자예요. 이 글자는 마찬가지 뭐뭐 하는 역할이 마침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조사 의자와 좀 전에 나왔던 야라고 하는 글자와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느냐? 이 의자가 들어가게 되면 글을 쓰는 사람의 어떤 짐작이나 추측이나 어떤 의견 같은 것들이 들어가는 문장에서 이 의자를 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해석을 해볼게요. 이것을 가리켜서 삼국이라고 하였다. 마땅히 그 삼국의 역사가 있으니까 그래서 고려가 그죠? 고려가 그것을 편찬한 것은 삼국의 역사를 편찬한 것은 옳은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해줍니다. 자, 좀 전에 선생님이 얘기했다시피 의자를 써가지고 자신의 의견을 주장한 거죠. 삼국의 역사가 있었으니까 고려가 그것을 삼국 역사를 편찬한 것은 당연히 옳은 것이다. 자신의 주장입니다. 이런 서술 방식을 가리켜서 우리는 의론적 서술 방식이라고 하거든요. 사물의 이치를 따지거나 자신의 사상을 밝힘으로써 다른 사람을 설득시킬 목적으로 하는 이런 서술 방식을 의론적 서술 방식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글 자체는 전부 다 유득공이라는 학자의 의견이 들어가 있는 의론적 서술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자, 삼국의 역사를 편찬한 것은 잘한 일이다. 그런데 그 뒤에 내용을 보니까 또 이어서 나오죠. 자, 나왔습니다. 급자 같은 경우는 미치다 급자예요. 미치다. 근데 어디에 미치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어떤 상황에 도달하게 되었느냐, 어떤 상황에 미치게 되었느냐 봤더니 이제 나오네요. 부여씨가 그죠? 부여씨가 이제 망했대요. 망자, 망하다라는 뜻이죠. 부여씨가 망했대요. 그 다음에 또 고씨가 이제 또 마찬가지 망했대요. 부여씨가 망하고 부여씨 서남쪽에 있었던 부여씨가 망하고 북쪽에 있었던 고씨가 망했답니다. 그리고 김씨가 유기남 이렇게 됐네요. 자, 김씨가 유했다고 하죠. 소유했다라고 생각을 합시다. 소유했다. 김씨가 소유를 했는데 기남을 소유했대요. 그 남쪽을 소유했다요. 그리고 이제 대씨 나왔네요. 대씨 아까 제일 처음에 나왔는데 기억하나요? 대조형이겠죠? 자, 대씨가 소유했어요. 어디를 소유했습니까? 북을 소유했대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방향을 나타내는 한자 한번 체크 좀 할게요. 자, 방향을 나타내는 한자 뭐 있었습니까? 김씨가 그 남쪽을 소유했고요. 대씨가 그 북쪽을 소유했대요. 자, 그래서 북쪽을 소유해가지고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이제 나라 이름 나왔네요. 나라 이름 다시 한번 네모칠게요. 자, 발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문장 형식인데 이제 시 나왔습니다. 시. 시자 같은 경우는 앞서 어떻게 해석했죠? 자, 이것을 나타내기도 하고 아니면 옳다라는 뜻을 나타내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서의 의미는 뭐가 되겠습니까? 이것 이렇게 풀이하면 되겠죠. 문장의 제일 처음에 나왔으니까 이것을 위해서 위자는 우리 많이 봤던 거 뭐뭐라고 말하다 이것을 말해서 뭐라고 했느냐 봤더니 이제 시대를 구분하는 부분이 나왔네요. 네모치겠습니다. 남북국이라고 하였다. 됐죠? 자, 그러면 이어서 해석을 해보면 어디에 미쳤다. 고려 부여시 부여시가 망하고 고시가 망하게 된 상황에 미치어서 그리고 김씨가 그 남쪽을 소유하고 대씨가 그 북쪽을 소유하게 되어서 왈발해라고 했다. 발해라고 하였다. 그랬으니까 이것을 일러서 뭐라고 했느냐? 남북국이라고 말하였다. 이렇게 해석되죠. 그래서 그 다음 이어진 문장 의, 기유, 남북국사 됐네요. 똑같은 문장 형식입니다. 의자 같은 아까 전에 무슨 자였죠? 마땅히 마땅히 그 기자였죠? 마땅히 남북국사 남북국 또 있네요. 남북국 다시 한번 네모칠게요. 자, 남북국사가 있었으니까 고려 불수지 한번 이어서 갑시다. 있었으니까 지 나왔네요. 지자 같은 이자죠. 이 마찬가지 접속사 있었는데 그런데 고려 불수지 고려가 수하지 않았대요. 숫자 아까 해석 어떻게 했었죠? 마찬가지 편찬하다라고 풀이를 했었죠. 편찬하지 않았다. 뭘 편찬하지 않았습니까? 지를 편찬하지 않았대요. 마찬가지 지자는 그것이라는 의미로 사용했던 것이고 이때 그것은 뭘 뜻하는 겁니까? 앞에 있었던 이 남북국사를 뜻하는 거겠죠. 남북국의 역사를 편찬하지 않았으니까 이것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비라고 적혀 있네요. 비 무슨 비자? 무슨 비? 아니다. 아닐 비자다. 근데 이 아니다라는 말로 단순하게 해석하면 안 되죠? 여기서는 뭐겠습니까? 자신의 의견을 나타내는 것이니까 잘못된 행동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낫겠네요. 됐나요? 자, 이렇게 본문 내용을 좀 살펴봤는데 유득공이라는 학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뭐겠습니까? 삼국의 역사가 있어가지고 삼국의 역사를 편찬한 것은 고려가 잘한 행동이다. 그런데 그 이후에 분명히 남북국의 역사가 있는데 고려가 남북국의 역사를 편찬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다 라는 거죠. 자, 시대 순서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삼국 시대가 있었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통일신라 시대가 있었어요. 그 이후에 남북국 시대가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고려라는 시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조선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려라는 나라가 삼국시대 이때의 역사 기록은 있는데 바로 이전에 있었던 남북국 시대에 대한 역사 기록을 하지 않은 것은 고려가 잘못한 행동이었다라고 비난을 하는 겁니다. 비판을 하는 거죠. 이래서 자신이 직접 여러 가지 역사 사료들을 수집해서 발해고라는 역사서를 편찬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발해는 중국 땅에 있던 역사니까 당연히 우리 중국의 역사야 라고 주장을 펼치는 사람한테 이런 의견을 제시할 수가 있겠죠. 발해의 영토가 지금 중국 영토에 속해 있지만 단군 이래로 고구려에 이르기까지 이 지역은 우리 민족이 살던 터전이다. 그리고
발해를 이룩한 대저영가 그리고 고구려 유민 출신으로 고구려의 후예를 자처하였다. 그리고 고구려의 문화를 계승하였다. 그 증거로 고구려 양식과 비슷했던 석등, 영권문의 기와 온돌 장치 등이 제시가 되고 발해의 문왕이 직접 자신을 고려국왕 대흠무라고 지칭을 했는데 이때 고려는 고구려를 뜻하는 거예요. 고구려 국왕 대흠무라고 지칭한 것을 들 수 있다. 이렇듯 고구려 계승 의식을 가지고 고구려 유민을 중심으로 세워진 발해는 당연히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이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이 역사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공부를 하고 혹시라도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 역사라고 당당히 밝힐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장 넘겨서 123쪽 한번 볼게요. 실제로 우리 드라마나 영화 같은데 사극 같은 걸 보게 되면 역사극에서 실제로 한자 어휘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하,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과인의 머리가 당장 어휘를 부르겠습니다. 이런 내용들 되게 많죠. 그래서 사극에 등장하는 여러 한자 어휘들을 좀 생각해 봤는데요. 이런 어휘들이 좀 있었습니다. 뭐 하사를 하겠다. 전하, 성은이 망극합니다. 그리고 과인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내용들은 꼭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뜻으로 행하는 사용했던 말인지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자, 그래서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성은이 망극합니다. 통촉해 주시옵소서. 이런 내용들 되게 많죠? 자, 이런 부분들을 꼭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요. 문제 확인하면서 오늘 내용 마치도록 할게요. 역사극의 대본에 쓰인 한자 어휘를 잘못 이해한 학생은 내본을 보니까 경이 어인일로 과인을 찾아왔소. 전하께서 하사하신 의복을 받고 예를 표하고자 찾아왔습니다.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전하. 그랬는데 정답은 5번 되겠네요. 망극이라는 표현은 왕의 은혜가 더욱 높아진다라는 것은 아니죠. 아까 무슨 의미였습니까? 망극하다. 임금이나 어버이의 은혜가 한이 없다라는 뜻이죠. 그만큼 높고 크다, 넓고 크다라는 의미로 망극이라는 단어를 썼죠. 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직접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자, 오늘 했던 내용인데요. 문장은 되게 길지만 같은 형식으로 문장이 쓰여져 있다 보니까 해석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거예요. 이 글에 나타난 유득공, 글쓴이의 심경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결국 고려의 행동은 잘못이었다. 불만족을 나타내는 말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죠? 자, 이 글의 내용을 토대로 각각의 이름을 적어보자. 선생님 아까 수업하면서 다 적어봤었죠? 자, 기억은 고구려 하면 될 거고요. 한번 적어볼까요? 고구려. 그 다음에 서남쪽에 있었던 이쪽 백제. 동남쪽에 있었던 신라. 자, 이런 다음에 결국에 고씨가 망하고 부여씨가 망해서 뭐가 됐습니까? 대씨가 이 북쪽에 있어서 발해라고 했고 아래쪽에는 신라 이렇게 되는 거겠죠. 남북국 시대가 형성이 되었다. 이렇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했던 내용들 다시 한번 쭉 한번 읽어보면서 마치도록 할게요. 자, 고려 불수 발해사. 고려가 발해의 역사를 편찬하지 않았으니 지 고려지 부진야라. 고려가 떨치지 못했음을 알겠다. 석자에 옛날에 고씨 거우북하여 왈 고구려라 하고 부여씨 거우 서남하여 왈 백제라 하며 박석 김씨 거우 동남하여 왈 신라라 하니 자, 세 개 나라에 대해서 위치를 설명했죠. 시위 삼국이라 이를 삼국이라고 한다. 의 기유 삼국사하니 마땅히 그 삼국의 역사가 있으니
이 고려 수지는 고려가 그것을 편찬한 것은 시의다 옳다. 그 부여씨 망하고 고씨 망하에서 자 부여씨가 망하고 고씨가 망하는 지경에 미치어서 김씨 유 기남하고 김씨가 그 남쪽을 소유하고 대씨 유 기북 대씨가 그 북쪽을 소유해서 왈바래라고 했으니 시위 남북국이라 이것을 남북국이라고 하였다. 의 기유 남북국사 마땅히 남북국의 역사가 있으니 이 고려 불수지는 고려가 그것을 편찬하지 않은 것은 비의다 잘못이다. 자 잘못이라고 자신의 의견을 드러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인데요. 지금까지 우리 고조선부터 시작해서 기록된 우리 역사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 문헌에 전해지는 역사 기록을 통해서 좀 더 계승하고 발전시킬 우리 전통 문화는 없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도 핵심만 쏙쏙 알차게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